네, 안녕하세요. 전환스탁 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사항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커뮤니티 게시판에 오시면은 공지사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2의 월급 통장 12기 회원 모집 시작합니다. 저희 선한스탁에서 지난달 11월 공지에 옵션 만기 이후 올해 마지막 기회가 온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는 만기일 이후에 연중 최저점 찍고 외국인의 수급 변화로 연일 강한 반등 중입니다. 자, 이번 주 FOMC 회의로 잠시 주춤한데 눈치 보기 중입니다. 한국 증시는 외국인 상방 수급이 청산된 게 없다,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산타랠리 그리고 1월 효과 기대감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공지가 올라오기 전에도 가입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시는데 외국인들 포지션 변경 저점이 확인된 것 같다. 그래서 고민한 후에 이제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서 가입 신청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주식은 타이밍이 중요하며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자, 지금은 그동안에 올해 안 좋았던 부분에 대한 공포감을 버리고 그에 맞는 포트폴리오 전환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자, 이번 12기 모집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내년 상반기 프로젝트에 합류하실 분 하단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 커뮤니티 게시판 찾아오기 어렵다. 나는 이 공지사항은 알고 있으니까 바로 신청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확인하시면은 이 하단에 여기에도 서비스 가입 및 상담 문의가 써 있으니 여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요 제목을 터치하시면은 내용이 나오니까 요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전일 말씀드린 대로 35,800포인트 회복 후에 살짝 이탈했지만 큰 밀리지 큰 하락은 나오지 않는다. 다소간의 흔들림은 나오더라도 가급적이면은 제한적인 하락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나스닥은 조금 약하더라도 다우지수는 이 금리 인상 수혜주들이 있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의 가속화가 금리 인상을 앞당기기 때문에 좀 우려감이 있다라고 해도 이제 수혜주들까지 공존하는 다우지수 성격상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이제 덜 밀릴 것이고 만약에 흔들림이 나온 후에는 이제 회복도 빠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다우가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좀 덜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밀릴 수 있다. 오히려 이 기술주 중심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단기적인 이제 우려감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15,200포인트 구간에서는 기존에도 저점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나스닥도 예상된 범주 안에서 이제 하락이 나온 것이고 크게 우려감을 가질 건 아니다. 여기 흔들기 정도는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거나 하면은 또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구간이 15,200 구간이다. 기존에도 꾸준히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에 살펴보면 이제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9.6%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2020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어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상승했다라는 것은 테이퍼링 가속화에 대해서 근거가 될 수 있고 이 일을 이미 시장이 알고 있죠. 시장에서는 큰 충격 없이 다소간의 휴식 구간은 만들었지만 큰 충격 없이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향력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FOMC 결과를 앞두고 이제 거의 테이퍼링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인데 결과를 앞두고 지금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어제 하락한 후에 오늘도 강보합권으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900 후반 쪽에서 잘 유지해줬다. 수급 동향은 크게 볼 게 없어요. 지금 관망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번 주 초는 이제 눈치 보기입니다. FOMC까지는. 코스피 주식, 코스닥 주식 장중에 조금 매도 나오는 듯 했지만 마감에 다시 나오면서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니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코스피 주식 225억이면 건드리지도 않은 거고 코스닥 주식 98억도 마찬가지. 콜옵션, 풋옵션 이것도 8억, 10억 정도면은 안 건드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포지션을 구축하지 않고 구경하고 관망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물 1,800약 계약도 이제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우려될 만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국인이 기존의 상방수구 선물 중심으로 해서 상방수구 구축해 놓고 관망하고 있다.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자 라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뭐 최근에 상승 후에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잘 버텨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 반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0포인트 그냥 유지해주는 정도 구간에서 이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데,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이랑 다르죠. 코스닥이 좀 더 강하다. 흔들림이 다소간 나오더라도 올라올 것이고, 뭐 대주주 양도세 얘기는 제가 뭐 칼럼에도 내일 올라올 텐데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11월부터 해가지고 그 전에도 일부 청산한 부분이 있고, 중점적으로 11월부터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6조를 던졌는데 이게 다 소액 투자자들이 아니다. 이미 대주주 양도세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달 말에 뭐 대주주 양도세 뭐 물량이 폭탄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우려감, 매년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개인 투자자분들 요즘 많이 스마트해지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리 대응하신 분들 꽤 많으십니다. 그러니 뭐 다소간의 뭐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큰 충격이 나올 가능성은 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꾸준히 미리미리 대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라던가 좀 많이 올랐던 뭐 게임, 뭐 NFT, 뭐 이런 멘터 뭐 관련주들 최근에 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게 이 영향력도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은 지금 눈치 보기 이후에 뭐 한 차례 흔들린 후에 올라가느냐 그냥 올라가느냐, 외국인들이 선물을 뭐 대거 뭐한 3, 4만 계약 정도 청산하면서 뭐 매도를 쌓지 않는 이상 지금의 흐름은 위쪽 방향이다.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꾸준히 주식을 매수해왔기 때문에 걱정할 게 크게 없다. 다소간 흔들려도 걱정할 필요 없고, 이제 뭐 12월과 1월에는 뭐 JP모건 헬스케어 그리고 뭐 CES 그리고 정부의 정책 수혜주 이런 부분이 발표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뭐 정책이 발표되면서 정부에서 뭐 매년 초에 정책을 발표하죠. 발표되면서 움직임이 나오거나 아니면 대기업 구간에서 뭐 삼성, 뭐 LG, 현대, SK 등등 이런 대기업에서 미래 전략 정책을 발표하면서 해당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으니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잘 타고 가면은 그 부분에서도 충분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크게 뭐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이제 77,500원 요 구간 다시 한번 이제 돌파 시도하면서 딱 붙여놨고, SK하이닉스가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죠. 하이닉스가 이제 세계 최대 용량의 D램을 출시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다수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들이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2만 5천원 구간을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오늘 뭐 거래량이 크게 늘지는 않았는데 하이닉스는 흐름 자체가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흐름이 양호하다.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양호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9만원 찍을 때 뭐 이거는 뭐 절호의 찬스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하이닉스 9만원, 뭐 LG이노텍 뭐 18만원 뭐 이런 종목들 저희가 포착될 때 항상 말씀을 드리죠. 절호의 기회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좀 회복이 빠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도 전체적으로 나쁠 게 없다.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장비, 뭐 소재, 뭐 패키징 등등 이런 관련주들도 이제 추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흐름은 좀 정상적으로 바뀌고 있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LG이노텍 뭐 방금 말씀드렸으니 같이 보시면 되는데 18만원대 뭐 강하게 말씀드렸죠. 이건 다시 오지 않을 구간일 수 있다. LG이노텍 저희가 영상도 따로 여러 개 만들어 드렸을 정도로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저희가 뭐 여기 애플도 반도체 공급난이냐 1000만 대 줄인다, 아니 이거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전에 뭐 계속 좋은 말씀드렸죠. 혁신 없는 신제품이라고 아이폰이 출시된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뚜껑 열어보면 아이폰 판매는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그때 삼성전자에서 접으면 더 멋있을까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아이폰 관련주는 이때부터 계속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2달 됐죠. 그리고 3개월 전에 미리 말씀드렸었죠. 저점 찍고 올라오는데 아이폰 13,900만 대, 13만 9천만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아이폰 13만 대, 9천만 대를 뭐 주문했느냐 아니면 더 주문하느냐, 그리고 경쟁사인 LG노트의 경쟁사인 이 샤프가 베트남 공장이 셧다운됐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도 유리하다,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저희가 이때 연속적으로 3개나 올려드렸을 정도로 LG노트 강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이 구간이었죠. 요 전 구간부터 요 구간이었는데 20만원 전후부터 18만원 요 구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벌써 목표치였던, 저희가 목표치라고 한 32만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구간도 이제 워낙 뭐 실적이 좋다 보니까 이 28만원까지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고 이제 32만원 돌파 실패 후 휴식 구간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휴식 잘 취하고 21선 이제 이격 좁혔죠. 그리고 제자리를 찾아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애플 목표 주가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210달러로 상향 조정한 데다가 카메라 모듈 쪽으로 해서 이제 자율주행차 최대 수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도 끌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 관련주 쪽으로는 BH 하이비전 시스템 뭐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들도 열심히 움직이죠. BH 최근에 조금 휴식을 취했는데 다시 한번 움직일 만한 힘을 마련했다. 하이비전 시스템은 이 BH보다 조금 늦고 이제 개별 성향과 이제 후발주 성향이 있는데 좀 덜 올랐을 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도 19,000원 요 구간에서 이제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될 때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죠.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를 노려볼 수 있다 했는데 벌써 뭐 고점을 돌파해서 23,000원 구간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애플 관련주, 아이폰 관련주들 이제 긍정적인 모습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카메라 모듈 차량용 쪽으로 이제 자율주행차 쪽에 기술력이 있는 MC넥스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 뭐 현대기아차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한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MC넥스 같은 경우가 벌써 54,000원 올라오면서 최근에 고점 부근을 이제 다시 한번 뭐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고, 자, 동문 아나텍 같은 경우가 뭐 같이 뭐 엮여서 올라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자율주행차 관련주가 아니고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 쪽, 카메라 쪽, 전장용 카메라 쪽을 이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좀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LG그룹이 이제 뭐 지분 관계를 좀 정리하면서 계열사 분리를 하면서 좀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왔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반해서 LX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강화를 하고 계열사 분리를 하기 때문에 LX홀딩스는 좀 호재로 인식되면서 오늘 강한 모습을 보면서 모멘텀을 예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LX세미콘도 계열사 중에서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제 같은 상승을 누리고 있다. 최근에 뭐 워낙 좋았죠. 과거에 뭐 실리콘웍스 때 저희가 4만원 부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벌써 뭐 16만원 4배가 올라왔네요. 그래서 뭐 축하드리고요. 그 당시에도 뭐 LG그룹 계열이라서 이 LG그룹에서 무슨 반도체냐 팹리스냐라고 말씀하신 분들 불안하시면은 뭐 DB하이텍이나 다른 종목을 매매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운드리 쪽 매매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력이나 뭐 성장성은 충분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은 4배 상승하면서 뭐 보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인데, 지금은 뭐 신규 매수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최근에 빠르게 올라왔고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부담되는 자리다. 보유하신 분들이 어디서 정리할 것이냐 아니면 꺾을 때까지 들고 갈 것이냐를 고민하셔야 된다. 뭐 이 정도 되면은 뭐 꺾을 때까지 들고 가시면 되겠죠. 단기적으로 이제 뭐 15원만 유지해주면 더 들고 간다. 15원을 이탈하면 수익 실현한다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 확진자 최다치 경신을 했는데 이제 8,000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10,000명이 돼도 대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 벌써 뭐 음악병실이나 뭐 이런 부분은 뭐 다 문제가 되는, 병상 확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위드 코로나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드네요. 그래서 뭐 그 대책으로 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가면서 뭐 시간 제한이랑 뭐 이런 부분을 이제 강화하겠다, 연말이고 하니까 규제하겠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뭐 좀 이번 회기는 조금 뭐 실망스럽기는 한데 뭐 대책이 없다라는 거겠죠. 그냥 뭐 가둬두고 못 움직이게 하는 거 외에는 정부에서 지금 마땅한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음압병실 관련된 GH 신소재, 우정바이오, 신성이엔지, 원방테크 이런 종목들 조금 움직였고, 그리고 알서포트, 그리고 소프트캠프, 이런 ECS 이런 원격 근무 관련주들이 움직였다. 알서포트는 기존에도 10,000원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을 오늘 거래량 실어서 붙여놨습니다. 이러면은 알서포트가 10,0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12,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보통은 이제 돌파한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내일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확진자가 만약에 내일 오늘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전일 대비해서 늘어난다고 하면 8,000명 돌파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거래량을 실어서 10,000원에 딱 붙였다. 돌파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필요하겠죠. 일단 10,000원 유지되는지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디아나는 과거부터 워낙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환자 감시 장치, 심장제 세동기 쪽으로 해서 이제 중저가형으로 수출도 많이 하고 좋은 기업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원격 진료 얘기 나올 때 이제 같이 협력 기업으로 선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코로나 때 다시 한번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택으로 이제 원격 진료를 하다 보니 이제 메디아나 쪽에 이제 수혜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벌써 8,000원 넘어가고 한 차례 더 튀어서 10,000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열 구간이니까 과열을 좀 시키고 나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이제는 슬슬 수익 실현 구간으로 넘어간다. 수익 실현 후에 휴식한 다음에 과열을 시킨 다음에 다시 보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을 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 외에 비트컴퓨터나 인성정보, 전통적인 종목들, 그리고 라이프 시넥티스 같은 종목들이 원격 진료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메가스터디 교육이나 이런 YBM넷 같은 이런 원격 교육 관련주들도 이제 우리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 걱정 많이 되실 텐데 이 원격 교육 관련주들도 조금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동제약은 전일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제약사랑 이제 경구용 치료제 개발 중인데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치료제에서는 가장 빠르다. 이게 금전적인 문제가 절대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임상 진행이 느린 거는 약의 효능 같은 경우도 있지만 사실 돈이 중요합니다. 임상은 R&D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간다라고 그동안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들 보통 임상 1상 아니면 2상이죠. 일동제약은 이제 좀 빠르게 내년 1월 정도 다음 달 정도면은 임상 3상이 마무리되고 내년 4월 정도에는 긴급 사용 승인 노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일 빠르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부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 누가 들으셨는지 강하게 다시 한번 치고 가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갔죠. 어제까지가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노릴 수 있는 구간이었고 오늘은 이제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리면서 제가 주의사항 말씀드린 게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금전적인 문제로 임상 진행이 느리다. 이런 부분을 이제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도 미국 정부에서 대규모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좀 더 빠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구용 치료제로 독감이랑 코로나 치료제 이 동시에 치료하는 부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덱사메타손이랑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도 임상 1상 진행 중이라는 거. 그러니까 기술력은 있는 신약 물질 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도 열심히는 하는데 확실히 이제 자금력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이 1상 진행 중이면 이거 언제 3상에서 언제 출시할 겁니까? 코로나가 우리가 평생 이제 감기처럼 안고 간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그때도 현대바이오 외에도 더 빠른 기업들도 있을 수 있겠죠. 경쟁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감으로 올라온 종목들은 좀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LG생활건강 말씀드리면서 아모레퍼시픽 연속적으로 움직였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 내년에 중국법인 호실적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바닥설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LG생활건강도 이런 리포트가 나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겠죠. 바닥권에서 나오면서 한 차례 올라왔는데 120만 원 회복이 중요하다. 120만 원까지만 회복되면은 그래도 상승 추세까지는 아니어도 한숨은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에 이어 LG생활건강이 다시 한번 리포트가 나오는지 다시 한번 120만 원을 회복하는지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뭐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제주도에서 뭐 4.9 진도 4.9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런 지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뭐 삼형햄택이 보통 대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갭상승 후에 위로 반짝해서 20%대 찍고 다 반납을 했죠. 1%까지. 그래서 이 대장인 삼형햄택이 이렇게 밀렸는데 이건 알려드릴게요.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뭐 포항부터 시작해서 한 세 차례 정도 이렇게 지진이 연속으로 나면은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도 지진이 이렇게 나네. 그러면은 우리가 정책을 내야겠구나라고 해서 지진 방지 대책을 해서 건물 이제 뭐 지을 때 이제 지진 관련 설계를 해라라고 이제 지침이 내려오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움직인다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은 그냥 초단기로 그냥 반짝 움직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진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일본이랑 다르게 지진이 그렇게 흔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 신경 써서 이제 뭐 설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정도가 아니면은 다들 초단기로만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YGN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 순환매로 해서 이제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뭐 관계사 쪽에 뭐 120억 투자해서 메타버스 쪽 더 강화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움직임이 한번 나왔다. 그래서 최근에 메타버스 NFT 관련주들도 뭐 휴식을 잘 취하고 있죠. 그래서 휴식 취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 내년도를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지금 이렇게 순환매 노리는 거, 순환매가 도는 것을 노릴 수는 있지만 최근에 좀 쉬었던 섹터들 그리고 내년 1월에 좋아질 섹터들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다른 쪽을 바라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올해 많이 움직였던 쪽보다는 많이 움직인 후에 충분히 쉬었거나 아니면 이제 쉬기 시작한 섹터들 같은 경우는 조금 쉬게 놔두고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섹터 쪽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이신다면은 조금 더 짜임새 있고 좋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뭐 좋은 기회라고 봤는데 조금 더 질질 끌려오면서 이제 확인이 좀 필요한 과정이 필요하면서 이번 주 FOMC까지 뭐 보고 테이퍼링 가속화 얘기가 너무 빨리 나왔죠. 그러면서 FOMC까지는 보고 이제 판단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황은 테이퍼링 가속화를 시장에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담담하게 좀 받아들이는 느낌으로 볼 수가 있고 잠깐 흔들림이 나온다 해도 그 부분은 페이크일 수 있다. 방향성은 외국인들 수급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체크하신다. 이 부분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방향은 어떻게 된다? 우상향이다. 코스피는 뭐다? 코스피는 파생 동향, 선물 옵션 수급을 보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주식을 매수를 했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코스피는 선물 옵션으로 해서 시장을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은 주식을 직접 매수해서 움직인다라는 거. 이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내년을 준비하면 지금은 이제 좋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반등 구간에서 이제 좀 밀려있던 종목들 좀씩 올라오기 시작하실 텐데 이 구간에서 잘 선택하셔가지고 이달 중순부터 해서 이달 말까지 포트폴리오를 이제 일부라도 좀 조정을 하시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테마성 종목이다 이런 거는 일부를 좀 조정하시면 반등 구간에서 조정을 하시면은 좀 더 짜임새 있는 포트폴리오로 내년 상반기에 좋은 수익 거둘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